민주당의 어떤 대처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까?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셈법이 좀 복잡해지겠죠. 예. 두 그룹은 나뉘죠. 이재명 후보가 독자적으로 계속 그 1위를 가면서 3파전을 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보고를 하는 팀이 있을 거고, 아니다, 저쪽은 무조건 단일화 쪽으로 간다. 단일화하게 되면 대책이 전무하니 단일화라고 하는 것을 상수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.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져 있을 가능성이 높죠.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도 복잡한 상황이고 안철수의 지지율이 올라가도 복잡한 상황이고, 근데 이제 이런 변수가 생긴 게 안철수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서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. 여기까지 이제 더 이상 가면 우리 전략이 노출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고. 좀 달리 제가 바꿔서 질문 드리면,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5%가 넘는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15%라는 것이 중요한 게 이제 선거비를 전부 돌려봤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계속 좀 완주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,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사실은 15%가 중요하죠. 말씀하신 대로 선거비 보전을 전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도 뭐 별 부담이 없는 지지율이 15%니까요.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소위 우리 삼국지 읽다 보면 제갈량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. 천하 삼분지계. 그래서 위촉오 이렇게 하면 된다.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면서 15% 내지 20%의 득표율을 가져가고, 그래서 그만큼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깎아먹으면서 이재명 후보가 1위로 끝나는,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겠죠.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1월 중순까지는 계속 우리 단일화 없다 이럴 거예요. 뭐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를 얘기하는 순간 안철수 지지율이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.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1월 하순부터는 단일화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. 그래서 설날을 전후해서 룰 미팅이나 이런 세팅을 마치고 2월 13일, 14일 후보 등록일 전에 단일화가 되면 베스트고, 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끝내면 되는 거죠.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윤석열로 그냥 끝까지 가서 1등 할 수 있다. 아니다.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해야만 이 선거는 이길 수 있다. 저는 사실 그전부터 후자 입장이었거든요. 반드시 단일화해야 된다. 이번 대선에서는. 견해 충돌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 정권 교체가 혹시라도 안 될까 봐 밤잠을 못 이루시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어찌 됐던 간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반드시 돼야 된다. 그리고 그 실무적인 준비는 이미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만에 하나 끝까지 본인이 완주를 했는데, 완주하면 이제 3등 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. 근데 민주당 후보가 1등을 해버려. 그러면 정권 교체에 실패한 그 책임을 혼자 다 뒤집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렇게 되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죠. 뭐 여러 사람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습니다. 물론 정권 교체에 실패하면. 하지만 안철수 후보로서도 재기 불가능할 만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정부를 구성을 하든 아니면 대통령 선거하고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. 거기서 선거연대를 하든 어떠한 형태로든 단일화 논의는 물밑에서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?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,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.